귀한 그 창금이라 하죠. 창금의 그 분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코온인데, 이거는 엘코온금이죠. 엘코온금이고, 이제 요거는 눈꽃 마리아금입니다. 엘코온도 마리아죠. 근데 요게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유사하게 생겼는데, 무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르죠. 화려하기는 엘코온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근데 완전히 꽉 차가지고, 분에 꽉 차가지고, 이걸 분갈이를 한번 해볼는데, 분갈이 조금 아직 이른 감도 있지만은,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면 다 똑같으죠. 분갈이는 이렇게 뿌리를 뽑았는데, 뿌리가 굉장히 실해요. 뿌리가 실한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해갖고 끊어내죠. 긴 거는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턴 다음에 뭐 하는 방식은 다 똑같으죠. 밑에 갖다가 이제 화산석이나 이런 거 갖다가 깔고, 이 배양토를 집어넣습니다. 배양토를 집어넣고, 이 철화는 성장 속도가 일반 다육이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철화는 이렇게 분재 심는 같이 이렇게 국사발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게 모양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화는 성장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여분을 좀 남기고 이렇게 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돌돌 돌아가는 게, 밑에 돌돌 돌아가는 게 보통 도자기 같은 거 할 때 물레인데, 이거는 뭐 2,000원짜리죠. 2,000원짜리 엄청 싸구려. 이걸로 물레질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거 간이 물레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이런 건 엄청 제일 싼 거죠. 제일 싼 건데, 이게 분갈이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흙을 채우거나 그럴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더라도 이게 엘코온 철화 이 정도 되는 크기, 이게 한 좀 12cm 정도 되려나요? 뭐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면 이게 엄청 비쌌죠. 근데 요새는 한 12cm 정도 되네요. 여기 고슴도치형으로 생겼는데, 이 정도 되면 엄청 비싼데, 요새는 이제 이게 엘코온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예뻐요. 예쁜데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초반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가격이 이게 엄청 저렴합니다. 이게 이 철화는 이게 호라고 그러죠. 호. 영어로 말하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 발음은 좀 그런데, 이렇게 사슴의 조그만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슴의 조금 뿔같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뒤에 이 다육이의 품종을 설명하는 거에 끝에 확장자가 CR로 표시되죠. 철화는 이게 성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맞으면, 물관리 같은 거 제대로 잘하고 물관리 잘하면은 이게 금방 성장합니다. 이게 엄청 빠르게 성장하죠. 다른 거보다도. 철화에 떨어진 거는 이게 잎이 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입고 이제는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뭐 버리는 게 올려놓고, 이 끝에가 이렇게 여기하고 요 끝하고 요 끝이 이제
주로 제일 왕성하게 자라는데, 물론 중간에도 자라지만, 여기는 이렇게 조금 생얼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가 생얼로 이제 바뀌고 있네요, 여기. 분갈이 끝. 이 뿌리를 좀 다듬고, 이 피트머스가 보통 이게 캐나다라든가 북유럽에서 이제 그 이끼가 이제 그 오랜 세월에 이제 굳어진 건데, 이게 맨 위에는 이제 갈색의 피트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화이트 피트머스라고 그래가지고, 피트머스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근데 그 화이트 피트머스를 갖다 제일 쳐주죠. 이 완전히 갈색의 피트머스는 지표면에 있는 거여 갖고, 됩니다. 이게 자라가지고 끝에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완전히 분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됐네요. 입이 손상됐어요. 눌려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로 돼갖고, 삽목을 향한 거에, 이렇게 표시가 나네요. 그 옆으로 이제 막 이게 돼갖고 나온 건데,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분갈이 할 때는, 이것다가 목을 쳐가지고, 이것도 적심을 해가지고, 새로 뿌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창 종류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많이 털어냈나? 어쨌든, 뭐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사실 이 분갈이는, 이런 조그만 분갈이는 뭐 특별한 난이도도 없고, 이거 똑같은 걸 계속, 뭐 별다른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꼭 집어넣고, 흙 속에 집어넣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약간 큰 감이 있네요. 이분에는. 이거보다 약간 적은 데다 심을까? 이거보다 적은 데는 또 조금 이게 풀어지면 꼭 조금 더 해야 되죠. 이게 원래 이게 수영이 이제 이걸 갖다 어떤 꽃에 나무의 그니까는 이게 다육이의 형태, 자라나는 형태를 갖다 수영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나무의 모양이라는 얘기죠, 수영은. 근데 이 S자로 자랐어요, 이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트림이라기도 하고 S자로 자랐는데, 요런 수영을 그래도 비교적 철화에서는 알아주죠. 철화에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매듭이 끊어진 수영보다는 이렇게 일자형 수영, 그 다음에 원통형 수영, 뭐 이런 걸 갖다가 수영으로서는 더 알아줍니다, 이게. 근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더라도 이거 눈꽃말에 이 정도 하면 7, 80만 원은 됐을 거야, 이게. 7, 80만.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은, 이 다육이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놀라고 기절할 만한 금액인데, 뭐 이게 무슨 풀떼기 하나에 뭐 7, 80만 원 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꼭 이거만 그런 건 아니죠. 난도 엄청 이 무늬종은 엄청 비싸죠. 나는 그들만의 리그를 갖고 있어가지고, 또 몬스테라라고 그러는 것, 요새 그런 무늬종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 다육이는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순진한 것 같아요, 아직. 분갈이 그거는 흙하고 이 뿌리를 갖다가 밀착시키는 거죠. 잘 밀착시켜가지고 이게 안정화 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그저 이거 이게 가격이 요거와 비슷하지만은 저거 아까 그 엘콘하고 이거는 거의 그 생긴 게 뭐 상금이 다 비슷하죠. 사실상은 다 비슷한데 이게 그 마리아에서 이제 마리아 중에서 이제 약간 특이한 거 특이한다기보다는 다른 걸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 중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약간 변형이 된 걸 갖다가 자꾸 그냥 변형품을 갖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꽃 마리아입니다. 눈꽃 마리아고 요것이 이제 그 엘콘이죠. 엘콘인데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흰 색깔이 이렇게 눈이 내린 것 같이 이렇게 흰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대부분 이파리에 흰 색깔이 돼 가지고 펄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는 거고 요거는 매끈매끈해져. 좀 매끈매끈하면서 이제 그 색깔이 흰색하고 그 녹색의 대비가 커요. 그리고 잎이 약간 이제 안으로 휘어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뻗정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가격 차이는 서너 배 나죠. 서너 배가 뭐예요? 서너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도 이런 마리아 금 중에서 뭐 순수 마리아 같은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싼 거는 이게 엑스땡땡 같은 데 보면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육이 농장이라든가 그러는데 이제 금을 취급하지 않는 데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들보다 다육이 매니아보다 더 붕괴해요. 미쳤다고. 무슨 그거 갖다 그렇게 하고 그걸로 건물이나 땅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미쳤다고 그걸 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식물을 키운다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하는 거니까는 이게 이제 눈꽃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하고 이걸 퍼트리면서 가격을 싸게 하니까는 요새는 이제 눈꽃 마리아라고 안 하고 또 그걸 이름을 거꾸로 해서 이제 꽃눈 마리아라고 이제 많이 팔죠. 꽃눈 마리아라고 파는데 이 다육이는 가만히 보면은 다육이 중에서 이제 이게 다육이는 이제 그 품종 등록이나 이런 게 되질 않아 가지고 물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호를 받거나 그걸로 해서 이제 법적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해 가지고 법정에 간 사례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가 뭐 크게 그건 갖다 무서워하거나 그 품종 등록된 걸 거래하면서 꺼려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또 이름도 그 품종된 거 정찜찜하면 예를 들어서 몬스테라라는 게 이제 등록이 됐다고 몬스테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그 고양시에 보면은 그 선인장 연구소라고 있죠. 선인장 연구소라고 그거는 이제 미는 민인데 약간의 그 협동조합 형태에서도 출자해갖고 하는 경기도 이제 농업진흥원인가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약간 관내 성격도 한 10%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하여간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 출자 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거기서 전에는 이제 우리 기둥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선인장에다가 위에다가 동그란 환으로 된 선인장을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비목 선인장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수출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 품목이 이제 다육이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은 그 전시실 같은 데도 가보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이제 한두 번 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부비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그 서로 이걸 갖다가 그 저희 그 이제 그 어떤 시장 가능성, 뭐 수출의 가능성, 시장에서 그런 상품의 가능성 이런 거 갖다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육종 하우스죠. 육종 하는 그 하우스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배양을 해죠. 배양을 해갖고 배양을 한 다음에 그걸 심어가는 농가에 이제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2년이면 2년, 이제 3년이면 3년, 이제 그걸 이제 약간 한 키우겠죠. 뭐 1년 키울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키운 다음에 적절한 그 나눠준 데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되죠. 출고를 하게 되니까는 이게 어떤 품종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속리엄이 나온다 그러면은 속리엄이 계속 나오죠. 여기저기서 이제 한 4-5군데 이상에서 한 10군데 뭐 이렇게 4-5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시적으로 쭉 이제 출하가 되죠. 출하가 되고 그 요새 나오는 게 뭐 좀 옛날엔 되게 비쌌는데 뭐 속리엄도 그렇고 콜리 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베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간 그런 거 옛날에는 엄청 비쌌던 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해갖고 일시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돈 욕심이 나서 좀 일찍 출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암묵적으로 이제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싸게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도 이제 출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금력이 당기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출하를 갖다가 이제 좀 미룰 수도 있고 근데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은 더 싸게 팔아버리죠. 그냥 날리는 식으로 팔아버리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약간 약간 어떤 협동조합의 공익성이 약간 있는 데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 이걸 갖다가 개인이 하는 것도 많죠. 개인이 하는 거 갖고 자기 상호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뭐 이 금 쪽에서는 라온 이런 상호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좀 초반에 많이 나왔었고 라온에서 나온 게 엘콘 쪽에 많이 나왔었죠 이게.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 주성, 그 다음에 오아시스, 그 다음에 딸기네, 뭐 그런데 등등등등 그런 데서 많이 자기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이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농장이 있죠. 뭐 지금 갑자기 뭐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기 걸 갖다 품종 이제 어떤 뭐 일본이나 뭐 어떤 유럽 미국의 어떤 이 다육이 전시회에 가서 품종을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부비부비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그걸 갖다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이제라든가 어디서 몇 명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혼자 하기는 부담을 가지니까는 친구들끼리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 한 2년 있다 3년 있다 이제 얼마의 가격에 풀자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또 배신을 때리죠. 요새는 뭐 깡패들도 우리가 없대는데 이게 뭐 우리가 지켜지겠어요? 돈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 또 지네들끼리 막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된 거는 물론 이제 이게 다육이가 번식 방법이 굉장히 이제 이파리 하나하나를 갖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철화 같은 거는 좀 이게 키 높이를 갖다가 키운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여름 같은데 이렇게 성장을 갖다가 좀 그늘 같은 데서 이제 성장을 하면은 웃자라게 되죠. 웃자라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가로로 치기가 좋아요. 땅에 딱 붙어 있으면 이 가로 치기가 나쁜데 웃자라게 한 다음에 이제 가로로 뿔쑥 올라오죠. 그러면 가로치기를 하면 이게 철화가 다 생얼로 나오죠. 근데 이 철화에서 나온 생얼은 또 철화로 금방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또 이 철화가 엄청 생얼보다 비쌌는데 요새는 또 생얼이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금 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세로로도 쪼개죠. 세로로도 이제 보통은 마디를 치는 게 제일 좋은데 마디가 없으면 그냥 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고 또 뭐 조직 배양을 할 수도 있고 실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그 다육이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나라에서만 수요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어느 금액,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수요가 5천 개다, 뭐 만 원이 된다 그러면 5만 개다, 뭐 이런 수요 예측이 하는 게 있겠죠. 그 수량 이상이 되면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되면 뭐 한 10만 개 나간다, 뭐 그런 그 수요 예측하고 가격하고 이제 연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수출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공급하는 양이 계속 이게 오버플로가 되죠. 넘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육이 유통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수출업자도, 수입업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수입을 뭐 농장에서 이제 수출도 하기도 하는데 또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갖고 하다가 이름을 바꿔, 이게 이름이 이제 예를 들어 홍시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해다가 다음 판에 들어올 땐 이렇게 다른 걸로 해갖고 레드플럼 뭐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늘은 그 분갈이는 사실상 뭐 분갈이 하는 거야. 이렇게 군생이라든가 엄청난 큰 군생, 그 다음에 큰 거라든가 뭐 이런 관엽만 하고 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 난이도가 있지만은 조그만 거 같은 거는 사실상 뭐 크게 뭐 이게 맨날 뭐 비슷하죠. 다 하는 방법이야 뭐 특별히 이게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 다육이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가격 구조 뭐 이런 거에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